오늘은 챕터 2 유학원 선정하기 소제목으로 유학원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유학원을 다녀오셨습니까? 뭐 종로유학원, 유학.com, 뭐 IA, 요새 대형 유학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강남 쪽으로 가면은 그 중소형 유학원들도 많고, 예, 또 유학원 요새 좀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소형 유학원들이 또 문을 닫는 곳들도 많고, 그런데 또 소형 유학원 가면 또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대해주는 곳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그런 곳도 또 찾아가시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유학원이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한테 끼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큽니다. 결국에는 이 미국 생활의 초기가 어떻게 결정나고 또 학원이 어떻게 결정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어 실력이 향상돼서 한국에 돌아가셔서 취업하시고 그리고 또 사회생활 하시는데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유학원 선정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유학원 유형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 유학원, 그리고 두 번째는 중소형 유학원, 그리고 세 번째는 현지 유학원으로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유학원과 또 중소형 유학원은 당연히 한국 현지에 있는 거고, 현지 유학원은 이 미국에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비스가 조금 차원이 아마 다르고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사실은 각 받는 서비스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 금전적으로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페이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받는 혜택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럼 대형 유학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 강남이나 종로 쪽이나 아니면 또 지방에서도 요즘 그 지방으로 프랜차이즈로 많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종로 유학원이 유학.com이니 뭐 이런 회사들이 정말 크게 대형화시키고 또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학원, 유학원 딱 찾아가시면 아주 그냥 상담 선생님들이 아주 여러분들을 잘 맞이해 주시고 상담도 아주 스킬 있게 잘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유학원을 그 이렇게 좀 나중에 서비스를 잘 받았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아주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학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돌아다니시다 보면 그만큼 고민이 많아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형 유학원이란 건 결국에는 좀 여러분들도 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기계적입니다. 거기 그 상담 선생님들 중에서 과연 정말 미국에서 아니면 뭐 영국을 가시든 어느 나라를 가시든 그 나라에서 정말 생활을 해보신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아니면은 거기라도 가보신 분이라도 과연 계실까요? 저는 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의구심을 갖습니다. 뭐 삼성이나 뭐 현대나 이런 대형 회사들을 보면 항상 연수라는 걸 하죠. 연수를 통해서 그 직업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그리고 또 다시 뭐 교육을 받고 그래서 아마 그걸 현지에서 다시 현장에서 써먹고 아마 이런 분들도 아마 거기서 그렇게 그 나라에 가서 생활을 해보지 않고 방문을 하지 않았어도 아마 그 회사에서 주는 그 커리큘럼대로 그 주입식으로 아마 교육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아마 상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가 물론 위에서 증명된 정보이기 때문에 밑에서 교육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기계적으로 느껴지시지는 않은지.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형 유학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대부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렇게 미국 가시게 되면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그 두려운 부분을 잘 해결해 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형 유학원을 선택하시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그 상담을 받다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그 유학원에 들어가셔서 거기 학생이 되는 그 순간 거기 하나의 약간 부속품이 되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저번 챕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어떻게 수익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에 오셔서 그 믿음을 갖고 그 대형 유학원이라는 힘으로 미국까지 와서 학원도 선정을 받고 홈스테이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어학연수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기당했다. 사기당했다. 내가 왜 장기 등록을 해왔나? 내가 왜 이렇게 어학연수를 하고 있나?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힘을 빌리고 아니면 내가 직접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해봤자 여러분들이 그 믿었던 그 대형 그 막강한 힘이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칼이 돼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거기다가 제대로 항의도 못한 채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그 처음에 한국에서 정해진 대로 그렇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대형 유학원이 나쁘다라고만 설명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비자를 받기 좀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좀 더 프로페셔널한 사람을 투입은 하겠죠. 그렇지만 비자를 받기 어려운 사람이 대형 유학원을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자를 받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대사관은 다 똑같습니다. 대형 유학원에서 오시던 중형 소형 유학원에서 오시던 현지 유학원에서 오시던 비자를 내는 그 기준은 다 똑같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대형 유학원 가시면 무조건 수속비라는 걸 내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비자를 내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다른 학생들 20, 30만 원 낼 때 80만 원, 100만 원까지도 아마 내셨어야 됐을 거고요. 예. 대형 유학원은 결국에는 금전적으로 더 많은 직원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 더 큰 회사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그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또 여러분들은 글쎄요 컴플레인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좀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선택사항은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루트대로 그대로 한 것뿐이고 여러분들은 그게 좋아서 선택을 한 겁니다. 아마도 이 다음에 지나서 그런 얘기 하시겠죠. 그래도 처음에 서비스는 좋았다고. 예, 중소형 그리고 현지 유학원보다는 당연히 바로 보이는 곳에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대형 유학원은 확실히 서비스가 중소형 유학원이나 아니면 현지 유학원보다는 훨씬 낫겠죠. 예, 그러니까 한 번쯤 고려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부분이 믿음이 가서 선택을 했다면 진행하십시오. 그런데 나중에 현지에 와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는 하시지 마십시오. 거기는 이미 루트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웨이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그게 아니면 박차고 나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형 유학원입니다. 자, 대형 유학원에서 6개월, 9개월을 그렇게 장기 등록을 강요한다고 해서 중소형 유학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 중소형 유학원이란 건 어떻게 보면은 한 유학원에 한 5명, 6명 정도 직원을 두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소형 유학원 같은 경우에 요즘 강남 같은 데 가면 조그만 사무실을 내놓고 원장님 아니면 원장님 사모님 이렇게 두 분이 앉으셔갖고 그 상담을 해드리고 그런 유학원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소형 유학원은 아무래도 대형 유학원보다는 훨씬 더 인간적인 부분이 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학생을 한번 만났는데 그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중간급 되는 유학원을 선택을 해서 여기로 왔는데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사기를 당했냐고 그랬더니 유학원에서 그 학원에서 어학원에서 그 커미션을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유학원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도 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유학원이라는 곳은 어학원에서 커미션 받아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냥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유학원은 뭘 먹고 사나요? 그냥 공짜로 서비스 해주고 그냥 공짜로 그렇게
여러분들 편의를 봐주면서 그냥 일하는 곳이 유학원인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 친구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대형 유학원을 선택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중소형 유학원을 선택했더니 커미션을 받았다고.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형 유학원이든 중소형 유학원이든 현지 유학원이든 다 어학원에서 커미션 받고 사는 게 바로 유학원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또 유학원이고요. 중소형 유학원은 물론 여러분들에게 대형 유학원만큼 그렇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비자를 내는 부분도 좀 허술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그 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빨리빨리 피드백을 좀 안 주고 뭐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잘 한번 대형 유학원 가셨을 때하고 중소형 유학원 가셨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좀 잘 비교를 해 보십시오. 분명히 훨씬 더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해 줬을 거고, 좀 더 디테일하게 1대1 상담을 했다거나 아마 그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마 이렇게 좀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건 그냥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다가서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소형 유학원은 단지 규모가 작고 마케팅에 돈을 많이 못 쓸 뿐이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소형 유학원이 대형 유학원처럼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들 한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적인 부분, 그 안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또 집어넣고 있지 않나. 자기가 컨택하고 있는 어학원에 거기만 보내려고 하지는 않나. 나하고 진실된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학원에 맞는 커리큘럼과 그리고 또 내 생활 여건 같은 것도 생각을 고려를 좀 하셔갖고 학원비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고 있지 않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건 대형 유학원도 가보고 중소형 유학원도 가보라는 겁니다. 가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베네핏을 주고 인간적으로 다가서고 있는 분명 그런 유학원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유학원을 통해서 갔다 온 학생들 중에 피드백을 받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실망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피드백을 잘 안 합니다. 아니면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해서 돈 받고 피드백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인터넷 잘 찾아보십시오. 인터넷 잘 찾아보시고 주위에 어학연수 갔다 온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좀 물어보세요. 그래갖고 어디 유학원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혜택을 줬고 도움을 줬는지.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주위에 어학연수 갔다 왔는데 영어 못하는 친구, 그 친구 꼭 조심하십시오. 그 유학원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노는 프로그램을 잘 짜줬으면은 영어가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친구들한테 어떤 유학원의 피드백을 받았을 때 꼭 그 학생이 영어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아니면 어학연수를 가기 전부터 잘했는지 그 학생에 대한 판단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소형 유학원, 글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대형 유학원보다는 조금 인간적인 그런 거를 좀 바라신다면 중소형 유학원으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컨택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지 유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웃음이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바로 현지 유학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조금 좀 쑥스러워서 좀 웃음이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는 곳은 샌디에고인데 꼭 샌디에고만 커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전 지역을 또 커버를 하고 있고, 또 동부 쪽이나 아니면 뭐 보스턴이나 뉴욕 쪽, 시카고 쪽으로 트랜스퍼를 하길 원하는 학생들은 트랜스퍼까지도 제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뭐 유학 라이브닷컴을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여행 다니고 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제가 여행만 간 게 아닙니다. 어학원들 방문하러 간 겁니다. 어학원들 방문하러 가서 거기서 이제 잠깐 시간을 내서 여러분한테 여행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맛집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시지 마십시오. 저 유학원 원장 진짜 겁나게 논다, 그렇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지 유학원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하는 서비스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다 보면 뭐 비자 내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오시기 전에 비행기표 예약 그리고 뭐 보험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게 할 수도 있는데 한국의 대부분 보면은 이 현지에 있는 유학원들은 한국에 비자 내는 것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비자 내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워낙 비자 어떻게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가 직접 서류 준비해서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에 있는 직원도 그 정보를 좀 주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상담을 하라 그러면 이미 서류를 준비를 다 해놨다고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도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많이 똑똑해졌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면 뭐 한국에서 오시기 전에 또 하셔야 되는 게 비행기인데 제가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만 꼭 제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러는데 비행기표 같은 거는 좀 직접 알아보십시오. 유학원에 맡기시지 마세요. 유학원에 맡기시면 거기서 또 커미션이 발생됩니다. 제가 어떤 여학생인데 이 샌디에고로 오는데 비행기표 값을 200만 원을 넘게 주고 이 샌디에고까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타고 왔냐고 퍼스트 클래스 아니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코노미 제일 안 좋은 자리 타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늦게 가서 200만 원이 웬 말입니까? 성수기도 아니고. 예. 요즘 그 인터파크니 뭐 이런 뭐 여행사들이나 이런 데 컨택을 하셔도요. 여러분들 비행기표 아주 싸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그런 거는 거기다 맡기시지 마시고 글쎄요. 뭐 보험 같은 경우에도 저도 뭐 추천해 드리는 데가 있지만 좀 이렇게 비교를 하셔서 가격 비교를 좀 하셔갖고 그렇게 좀 보험 같은 것도 진행을 좀 직접 하는 습관을 좀 자꾸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여기 와서도 좀 적극적으로 그 영어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문화 체험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자꾸 들이밉니다. 그러면서 영어가 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부터 자꾸 그런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지 유학원은 그렇게 해서 여기로 오시게 되면 뭐 공항 픽업 서비스도 대부분 직접 나갑니다. 아니면 로컬에 있는 싸고 좋은 그냥 싸은 게 아니라 싸고 좋은 그런 택시나 뭐 아니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오히려 더 안전하게 모시고 또 현지에 오니까 또 만나게 되겠죠. 여러분들을. 그리고 또 뭐 홈스테이도 자기가 갖고 있는 홈스테이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직접 가서 한 번이라도 방문했던 그런 홈스테이에 여러분들을 분명히 모실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한국에 있는 한국 현지에 있는 유학원보다는 분명히 미국 현지에 있는 유학원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대형 유학원들은 현지 뭐 샌디에고 뭐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뭐 이런 뉴욕 이런 데다가 현지 유학원이라고 이렇게 차려놨는데요. 그 서비스가 진짜 현지 유학원과 비교했을 때 서비스가 너무 형편없을 때가 많습니다. 뭐 와갖고 공항 픽업 서비스도 자기네가 직접 안 나가고 그냥 일반 택시를 이용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홈스테이도 학원에서 받는 만큼 그 가격을 받는다거나 그런 경우를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대형 유학원이 현지 유학원을 뒀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에 눈속임에 속아서 그런 유학원을 선택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지 유학원은 계속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계속 만나고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 향상해 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학원을 또 바꿔주기도 합니다. 대부분 현지 유학원의 특징을 보면 장기 등록을 잘 안 시키죠. 맥시멈 4개월 정도? 이 정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로 트랜스퍼 할 때 또 도와주거든요. 그러면서 또 커미션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 유학원들은 아무래도 장기 등록을 좀 잘 안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이후에 또 지원금도 한국에서 하는 유학원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현지 유학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좋은 점만 얘기하는데 나쁜 점도 있습니다.
저야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어떤 유학원들은 성금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돈 떼이는 경우도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봤습니다. 홈스테이 디파짓 내세요라고 하고 디파짓을 자기가 받아갖고 학생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학원비도 약간 올려받아갖고 돈을 먼저 받고 막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현지 유학원을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와서 직접 학원비 내고 홈스테이 주인에게 홈스테이비 곧바로 내기 위해서 현지 유학원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에 현혹되시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현지 유학원을 또 고려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보만 캐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보만 캐고 다른 유학원이 안전하니 나 여기 가서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좀 상도덕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도덕이 어긋나는 행동을 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받은 정보 저기 가서 쓰면 나중에 그 지역에 와서 만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너무 약삭빠르게 그렇게 영악하게 하시지 마시고 한번 믿음을 줬다면 대형 유학원이든 중소형 유학원이든 현지 유학원이든 끝까지 좀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중간에 해결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그냥 좋은 거 단물만 빼먹고 그냥 쓰면 그냥 뱉어버리고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현지 유학원은 아무래도 더 인간적이겠죠. 중소형 유학원보다는.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만나게 되니까 정보를 계속 공유하고 그리고 또 계속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여러분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아마 그럴 거니까 특히 겁 많은 여학생들 현지 유학원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또 몸이 특히 약하신 분들 병원에 급하게 가셔야 되고 뭐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현지 유학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더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현지 유학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유학원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은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솔직히 그 유학원들 이름을 다 제가 얘기를 해버리고 막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얘기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뭔가 실수를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좋은 길을 가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좋은 유학원은 여러분들 어학연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챕터는 지역 선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유학원 선정만큼 중요한 건 바로 지역 선정입니다. 지역 선정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인들과 결국에 같이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나라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될지 그런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역 선정 다음 챕터도 중요하게 포커스 맞추셔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유학원 선정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